네, 이번에 시장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빅피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주 앉게 된 상황이 저희 지금 증시에 약간 흔들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제 활동을 다시 하자니 또 불안하고 안 하자니 또 걱정이 많고 딜레마인 것 같네요. 네. 예, 먼저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태원 발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근데 마침 또 이제 그때 희한하게 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백악관 쪽에서 그러게요. 예, 이제 예. 뭐 확산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때 맞춰서 또 독일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독일에서도 그런 예. 재개하자마자. 예, 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에 이제 조금 휩싸이는 분위기인데 시기상조였을까요? 예, 뭐 어쨌든 이제 어제는 이제 거기다 좀 이제 파우치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보건의료 담당자죠, 네. 총책임자인데 파우치 소장이 미국 경제 활동을 지금 재개하는 건 너무 이르다, 네. 좀 위험할 수 있고 작은 재발이 2차 확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큰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 굉장히 강하게 멘트를 예, 내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장중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괜찮다가 이제 파우치 소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이제 막판에 이제 좀 급락을 좀 하면서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상방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괜찮다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지금 10일 날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미확진자가 6명이 발생을 했대요. 우한 쪽에서. 네. 그 우한시에는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우한시 1,100만 시민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 체계가 돼 있나요? 그 많은 인원을 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한 해보겠다. 그 600만에서 800만 사이는 이미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5, 600만 정도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다 검사를 해보겠다. 예, 다 검사하겠다 이제 이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글로벌 그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동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경제 재가동을. 네. 네, 앨런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 공장을 지금 풀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 아주 깜짝 놀랐다. 네네.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 보고. 어. 근데 그런 나오는데 앨런 머스크는 거기에다 대고 나 잡아가려면 나 잡아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노이즈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또 이제 그 주지사는 또 난감하겠지만 예, 이제 이쪽 그 산업업체에서는 이제 지지한다고 그러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거 경제재가동 해야 된다고 또 트윗 날리면서 힘을 또 여기다 실어주고 트럼프는 있고 무조건 대통령 지금 경제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이라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도 있지만 네. 어쨌든 경제에 대한 어떤 욕구들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2차 확산은 상당히 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면서 네. 불안감이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경제는 이런 와중에도 경제를 또 재가동은 하겠구나. 네. 네.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을 좀 이제 벌이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크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잠깐 좀 종목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파미셀은 그렇게 이제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테마주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오늘 실적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위쪽에서는 좀 막히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듯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을 테마주를 따라잡고 막 이러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힘이 좀 많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진단키트가 제일 강했어가지고.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이제 진단 키트 주들 실적 발표가 좀 나올 텐데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은 잘 나왔겠죠. 잘 나왔을 테지만 근데 실적 발표가 오히려 모멘텀 소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네. 50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스크 관련주인데 오늘 보면 또 윗꼬리를 달고 있죠. 네. 장중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시세를 줄라치면은 자꾸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렸던 사람들의 네.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너무 시세 연속성을 바란다든가 네. 또는 미리 이 2차 확산도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거야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배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네, 짧게 하나 더 궁금한 게 교육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는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워낙에 정부 측에서도 이거를 조금 원격 교육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고3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네. 부분 나오면서 교육의 그 등교가 더 지금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단순 테마로 봐야 됩니까? 교육도? 등교 쪽에는 이제 좀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좀 있죠. 네. 그 디지털 뉴딜 이제 그쪽이랑 좀 이제 관련이 좀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그쪽에서 다해서 이제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움직인 쪽이 전기차 쪽인 것 같아요. 머스크. 머스크가 이제 공장 재가동했다는 이제 네. 소식 때문에 전기차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세가 좀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쪽은 지금은 네.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세를 주지만은 네. 너무 이제 연속성을 좀 믿지는 말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제가 교육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지금 디지털 뉴딜을 얘기해 주셨는데 대세죠. 뭐 지금 다 신고가 축제를 워낙에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또 소외감을 받으실까 싶기는 한데 여전히 사도 될까? 이거는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네. 사도 되는데 네. 팔기를 잘 팔아야 된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답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명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세부안을 구체안을 이제 5월 중에 확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6월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테마나 이슈성으로 섹터가 움직일 때는 그 디데이 전까지는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 뭐냐면은 모멘텀이 이제 지속적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빠질 때 사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올라갈 때 팔아주고 이런 형태로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이 적당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근데 거예요?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네. 쪽에 자꾸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쪽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이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한국형 원격 교육 발전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범부처니까 여러 부처가 이제 그 같이 이제 하는 건데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요. 과학기술부도 있고 중소벤처부도 있고 네.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방통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체안을 지금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하는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K 에듀테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K 에듀테크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구매 자율권 요거 이제 바우처 제도인 것 같아요. 이제 바우처는 쿠폰 주면은 네. 가지고 쿠폰 쓰면은 네. 쿠폰을 정부에 주면은 돈 주는 형태. 어, 요게 이제 그렇죠. 바우처니까 네. 아무래도 한 군데다만 해놓으면은 이거는 그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원격 수업을 활용한 평생교육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또 대학교 뿐만 수업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도 이제. 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원격 교육을 해보니까 네. 문제들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쭉 될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나서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디지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과 관련해 보면 이제 원격 교육 관련주들도 움직이게 돼 있고요. 또 이제 통합 플랫폼 그러면 디지털 클라우드 쪽도 클라우드 쪽이죠. 네. 클라우드 쪽도 그래서 움직이게 돼 있고 또 평생교육 관련주들도 움직일 텐데 차트 잠깐 보시면 원격 교육 관련해 가지고 오늘 YBM 대시 좋지만은 아이스크림 에듀도 그동안에 많이 조금 이제 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뭐 거래량 안 터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YBM 다음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조금 있다 이제 보셔도 되겠고요. 거의 지금 3월 말에 고점 내고 한 20%, 30% 요 정도 눌림목이 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쪽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MSCI에 또 편입이 됐죠. 됐어요. 예, 그 MSCI에서 한진칼이 탈락이 되면서 탈락이 되고. 얘가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네. 근데 올라가니까 또 매물을 막고 있죠. 윗꼬리가 또 많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모멘텀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MSCI 모멘텀 부분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 디지털 뉴딜로서로는 아직까지 더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까지 보시나요?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제 다우 기술을 그 중에서는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종목은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지금 시총이 9천억대예요. 아, 네. 아직 싸다고. 그러니까 아직 싸요. 예. 물론 이제 본업은 별론데 지금 이제 자회사 뭐 키움증권도 있고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실제 뭐 이제 밸류상으로 상당히 좀 싸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 움직임의 특징을 보면은 네. 자꾸 확산이 되면서 대장주가 쭉 가기보다는 옆에 종목들이 또 오르고 이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신고가도 아직 안 났어요? 예, 기술은? 그래서 네. 뭐 이쪽에서 조금 더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 좀 봐야겠네요.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또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평생교육 관련주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움직일 만한 구간에 와 있는데 오늘은 좀 매기가 좀 안 붙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가 좀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정하기가 참 힘들다는 게 이게 어렵죠. 네. 힘들죠. 그래서 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좀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은 좀 팔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매도는 예술이다. 이걸로 예. 저희가 결론을 내면서 일단은 뭐 조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저희가 더 다우 기술로 보면 되는 거죠, 전문가님. 지금 뭐 밸류상으로는 제일 네. 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욕심내 보신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참 IT가 어려워가지고요. 요즘 시세가 안 납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 워낙에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네. 조금 이연 수요도 있을 것 같고 하반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죠, 업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 있고 지금 네. 애플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하반기 스마트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12는 80만 원대에서 171만 원대까지 굉장히 좀 가격 레인지가 좀 넓을 걸로 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예, 네. 고급형대를 노리는 거죠. 아하. 예, 이번에 보니까 갤럭시 S 시리즈가 네. 보니까 뭐 이제 그 조금 이제 안 팔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급형대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4종입니다. 아이폰 1, 2, 아이폰 12 맥스,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3개씩 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4개가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 2 얘기가 나와요. 136만 원짜리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나왔던 게 234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가격대가 많이 다운됐어요. 깎였죠. 오, 네.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총 3개의 모델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의 폭을 다 넓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200만 원대도 아마 이번에.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네네. 제일 싼 거는 96만 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 예, 그 아마 중간대가 130 뭐 몇만 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네. 3개 중에서 하나는 UTG라고 하는 이제 유리를 쓸 거고 나머지 2개는 이제 플라스틱 디스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마 CPI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거는 S펜도 여기다 넣는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예,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폴더블 폰 부품주들이 2분기부터 물량이 납품될 거 아닙니까? 부품이. 네. 예, 그쪽에 이제 한번 좀 보실만 하고요. 뭐 KH바텍이라든가 또 뭐 SKC 코롱PI, UTI 이런 종목들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시세가 좀 나고 있고요. UTI는 UTG 종목인데 뭐 요즘에 시세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2분기 때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지금 삼성 쪽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보면 LG노텍도 좀 V자 반등 슬슬 나오던데요. 예, 애플 쪽도? LG노텍도 지금도 잡으셔도 돼요. 저는 LG노텍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물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ITM 반도체도 예전에 매매 조금 많이 하셨던 종목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쪽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제 네. 아이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는 이제 그 뭐죠 에어팟 네. 그쪽 이제 관련주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볼만한 종목이 꽤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를 노린다면은 기노배서의 관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사인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려 볼게요. 네, 결론 어떻게 주실지? 오늘 전기차가 오늘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르는 이유가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했다는 거, 그거예요. 요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장기 전망이 체력이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장기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뉴스 하나에도 전체 섹터가 오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고르실 때 장기 전망을 늘 봐야 되고 실적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은 뉴스 하나만 있으면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민감도가 상당히 좀 그런 섹터에서는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뭐 삼성 SD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삼성 SDI가 좀 이끌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들이 살아 있다면은 네. 중기 전망에 대해 가지고 뭐 불안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고요.
또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오르고 있죠. P&E 솔루션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장비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PNT하고 P&E 솔루션 이렇게 그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네. 오늘 P&E 솔루션은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다들 전기차 쪽에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아주 중기 전망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단기 시세가 좋은 쪽만 들어가시면 오히려 불안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중기 전망이 좋은 쪽에서 시세가 아직 안 난다 해서 안 들어가실 게 아니라 들어가다 보면은 뉴스 하나로 이렇게 시세들이 나는 날이 꼭 오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강한데요. 지금 전기차,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까지 길게 장대 양봉 네. 계속 고가 써 내려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흔들림 없다 이렇게 결론 내주셨는데 저희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